자, 4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변동을 들어가 쳐야죠. 자, 4강 들어간다면, 자, 여기 이제 기출인데, 자, 18번 문제랑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기울기와 탄력성과 같이 묶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박스에 보시면은 이 기울기로 따져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를 봤을 때, 자, 우리가 그 EP는 수요함수를 본다면 500 마이너스 우리가 QD라고 되어 있죠. QD 마이너스 Q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QD가 돼서 요 앞에 있는 게 기울기거든요. 자, 수요의 기울기입니다. 수기 절대값을 씌우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뒤에는 3P는 이꼬로 300 플러스 4QS가 공기입니다. 공기. 공급의 기울기. 자, 그럼 우리가 P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이 자체가 기울기가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나눠줘야 되니까 요거 숫자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4가 되는 거죠. 이건 나눠주니까 이거 필요 없고요. 그럼 3분의 4가 더 크잖아요. 공기가 크니까 수렴형이 되죠. 수렴형. 그래서 수렴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P는, 자, P는 400 마이너스 2QD가 되죠. 요게 기울기예요. 2가 기울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뒤에 거는 EP는, 자, P가 있으니까 앞에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100 플러스 4QS. 자, 요거는 우리가 상관없어요. 이걸 나눠주게 되면 2가 되니까 같으니까 순환형이 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자, 부동산 시장 파트로 가겠습니다. 시장 파트로 가셔서, 시장 파트는 그렇게 문제가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 파트는 나온다면 한 3문제에서 우리가 2문제에서 1문제에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2문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겠는데, 일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겨보면은, 자, 일단 특성하고 기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나올 수 있는 문제의 틀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재로는 이제 107페이지로 가볼까요? 107페이지로 가시면은 6번 문제 자체가 이제 시장의 특성과 기능인데, 자, 일단은 1번을 가시면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요. 자, 우리가 국지화라는 자체는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과 관련되고, 그다음 유사한 부동산이라도 부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시장이 부분 시장별로 나열되었다는 것은 개별성보다는 부동성과 가깝죠. 4번,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내구성, 개별성 등으로 재특성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을 띈다는 게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법적 제한은 부동산의 시장이 불안정과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들겠죠. 제한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걸 또 말씀을 드리면, 어때요? 페이지 109페이지 가시면은 10번 문제 괜찮습니다. 자, 일단 옳은 거, 일단 1번은 아까 봤을 때 수요공급의 조절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는 자체는 여기는 맞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10번에 1번이 정답이고, 자,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특정 지역의 다수와 판매자가 다수와 구매자가 아니죠. 소수입니다. 무조건 부동산은. 그래서 다수를 지워주시고, 자,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이 조직화가 아니라 비조직화죠.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고도 이제 비공개하다 보니까 거래가 그냥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사적인 게 공적이 아니라 사적인 경향이 있고요. 국지성이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균질적 가격 형성이 되기가 어렵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10페이지 12번은 5번, 시장은 국지적으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지역마다 틀리다라는 자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에 3번을 보시면 비공개라는 자체는
비가역성 때문에 아니라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체크하시면은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성하고 기능이 이제 여러분이 좀 암기 기법으로 이제 좌우가 정량으로 얘기해서 시장에 대한 비조직성은 시장의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출이 됐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만한 건 이제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가 이제 105페이지 가시면 이제 3번서부터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요. 자, 효율적 시장으로 이제 바로 가볼게요. 자, 효율적 시장.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따왔습니다. 주식은 정보가 사실이 아닌데 굉장히 민감하죠. 부동산도 민감해서 따왔는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사거리에 전철역이 뚫린다. 그럼 3번에 출구에 있는 이 가격이 지금 즉시 상승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즉시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시장이 있죠. 약성, 중강성, 강성. 약성, 중강성, 강성입니다. 그럼 약성은 과거까지만 반영이 됐고,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 강성은 미래까지 반영이 됐는데요. 강성은 이론상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대부분 중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과거는 기술적인 분석을 합니다. 현재는 기본적,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게 기본적이죠. 그래서 기술은 과거, 기본적은 과거와 현재를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과이윤과 정상이윤을 얘기를 한다면, 자, 갑돌이가 만약에 1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A은행 같아 가서 A은행아 내가 1억 줄 테니까 연 몇 퍼센트 줄래? 2% 주는다. 1년 후에.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이 정상이윤이에요. 정상이윤. 근데 얘가 부동산에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연 12% 났답니다. 10%를 더 초과해서 받았거든요. 이게 초과이윤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박스를 쳐서, 정답. 자, 약성률 쪽 시장은 과거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자, 요 테두리 안에서는 정상이윤만 얻고, 이걸 넣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면요. 자, 어떻습니까? 얘는 과거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정상을 얻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얘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의 정보로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중강성은요, 과거와 현재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하죠. 그럼 이 안에서는 다 알기 때문에 정상이윤을 얻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집이 나왔었거든요. 대부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초과이윤을 누릴 수도 있다. 근데 강성률 쪽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강성은, 자, 이론상이에요. 완전경제가 가장 부합한데요. 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자, 반영되지 않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얘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고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고, 할당률 쪽이라는 게 조금 어려웠죠. 할당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걸 본 다음에 이제 할당률 쪽 시장까지 가고 정보 가치를 구하는 거까지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이 할당적 효율적 시장, 할당률 쪽 시장, 할당이라는 자체는, 자, 어때요? 이 시장이라는 자체가 효율적 자원 배분이 돼서 할당이라는 건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정상이윤은 얻을 수가 있는 시장이지만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 다음에 투기급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죠. 개발업자에 대한 초과이윤이 정보비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용어 정리로서 갈게요. 이 칠판 주기가 원래 1,000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야, 내가 500원 싼 게 가르쳐 줄게. 500원 싼데, 뭐 정보 가치가 만약에 500원이면
정보 비용을 달라 그래요. 100원만 줘라. 그 빼서 400원이 나온 게 초과이익이거든요. 초과이익. 그럼 이건 할당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얘가 만약에 500원 똑같다. 그럼 500원에서 500원을 빼면은 0이 되니까 할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초과이익이 제로니까 자, 할당 율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경쟁 시장은 이론상이죠. 현실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정보 비용이 아예 없어요. 빵원이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도 아예 없죠. 없죠. 빵원입니다. 그럼 항상 할당이 되는 거죠. 근데 불완전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죠. 불완전 경쟁의 정보 시장 존재합니다. 우리 시장은. 우리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원, 100원 존재할 수 있어요. 100원, 100원. 그럼 우리가 500원에 대한 정보 가치를 얻었다면은, 자, 만약에 똑같이 100원, 100원 얻었다면은 초과이익 제로죠. 그럼 우리도 할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독점도.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할당이지 못한다는 경우는 500원으로 값싸게 100원으로 얻어서 400원에 초과를 얻었다면은, 자, 이건 할당이지 못하죠. 그래서 완전은 할당만 있지만 우리는 들어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출제 오늘이 뭘 노리냐면,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할당이라고도 봤습니다. 근데 할당이 완전 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불완전도 할당이다. 그다음에 정보 비용 수반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자,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고요. 완전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할당이지 아니다, 할당이다라는 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존재는 그 시장이 불완전과 때문이지 할당이다 아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불완전을 찍으셔야 되고, 자, 투기는 왜예요?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초과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기를 한다는 거죠. 쓸 만큼만 얻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가 시장이 불완전과는 상관이 없고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를 맞추셔야 됩니다. 정보 비용 수반에는 비읍 들어가죠. 야매로. 불완전이 비읍 들어가기 때문에 불완전 찍으시고요. 투기와 초과에는 비읍이 안 들어갑니다. 불완전 찍지 말고 할당이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면서 마무리를 하죠. 자, 우리가 이제 105페이지 가시면 2번 문제는 정보 비용을 구하라는 식에 대해서 제가 있지만은 이것도 편법이 있었어요. 차 안에서 땡긴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3번이 어느 지역에 특유적으로 지정한 것이라는 소문이 들자마자 해당 지역에 급격히 냉각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 효율적 시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107페이지의 7번 문제, 가장 옳은 거. 자, 1번 문제죠.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대한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맞아요. 자, 일단 강성은 무조건 초과이익 나오면 안 됩니다.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잘한다면 정상에서 초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자,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라도 그 나라마다 북한, 남한이 틀리듯이 다 틀려요. 나라마다 다 비슷한 게 아니라 다르고 효율성의 정도도 다르겠죠. 자,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성률 쪽은 기술적으로 한다면 초과를 얻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중강성도 새로운 정보가 군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은 이제 우리가 현재 정보니까 군표된 자료로 초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경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죠. 109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11번이 그 대부분 시장은 4번, 5번. 강성이 아니죠. 강성은 이론상이에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대부분이며 시장 참여자는 미래 정보가 있으니까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여가 과정은 이제 다음에 해드리겠고, 쭉 넘겨보시면은 이제 113페이지로 가시면은 19번 문제. 자, 4번에 가시면은
자,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발생하므로 할당률 쪽이 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시면 넘기면, 자, 3번에 이제 할당률 쪽은 거래가 은밀성으로 인해서 가소평가와 가대평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당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통해 획득하는 초과이익 크기가 정보 비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는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가소평가와 가대평가 된다는 게 틀렸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작년 문제. 자, 우리가 그 22번 같은 걸 보면은 틀린 거. 자, 4번의 약성률 쪽 시장은 어떻게 돼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분석을 한다고 해서 정상의 초과를 획득할 수가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3번 정도가 이제 좋은데, 약성은 효율적 시장에 대한 옳은 거, 약성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를 획득이 가능하다? 요게 나온 거네. 그죠? 적중됐네. 2번, 중강성은 기본적 분석은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정상 이상의 이윤이 바로 초과이익이거든요. 이상이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강성은 어느 누구가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을 획득할 수가 없다. 정상의 획득이 가능합니다. 정상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건 문제가 무조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할당도 정상을 획득할 수가 있죠. 완전은 반드시 할당이며 또한 강성률적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은 언제나 정보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할당이라고 할 수 있고 가격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넘겨보시면 좀 예상 문제가 많죠. 그 문제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고요. 25번에 4번을 보시면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의 모든 투자에 동일하더라도 독점이 할당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26번에 2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불안전 시장도 할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페이지 119페이지 30번에 보시면은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2번 중강성은 공표되는 것이든 공표되지 않는 것이든 어떤 정보는 이미 사양같이 반영되는 것은 중강성이 아니죠. 강성률적 시장을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여기 그 기출 문제는 거의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편법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두 문제의 기출 문제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엄밀히 제가 하라는 대로만 가시면은 문제를 그냥 거저 먹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0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105페이지를 가셔서 계산 문제가 아직 출제가 최근에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05페이지 가시면은 2번 문제입니다. 정보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정보 현재 가치죠. 일단은 정보 현재 가치 우리가 구하라는 게 이제 학교론 문제 나오는데, 자 어디가 이제 기업 도시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있지 않다라는 자체가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빼면 정보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확실성하의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에서 자 빼기 정보가 불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거든요. 자 그러면 확실하다는 건 아는 경우에서 모르는 경우를 빼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오리지널로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확실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토지 가격이 6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6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6천만 원에서 자 현재 가치로 땡겨야 되니까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이에요. 1년 나오고요. 자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 20%입니다. 그럼 우리가 1.2가 되니까 우리가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한 건 확률이죠. 그래서 생기는 게 40이면 안 생기는 게 60이거든요. 그죠? 그럼 6천만 원에다가 생기는 게 40%니까 0.4를 더하고요. 자, 안 생기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60%, 0.6을 곱하는 거죠. 그럼 64, 24, 64, 24, 2,400, 2,400 하면 4,800이 되거든요. 그럼 4,800만 원을 1.2로 나누면 4천만 원이 돼요. 5천에서 4천을 빼면 1,000만 원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인데,
자,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빨리 푸는 방법인데, 자, 이건 야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정보는 차 안에서 땡깁니다. 차 안에서 땡겨라. 차 안에서 땡긴다. 그럼 차이를 구하면 돼요. 차이라는 것은 6천과 4천의 차이는 2천만 원이죠. 안 생길 확률을 곱합니다. 자, 안 생길 확률은 0.6이겠죠. 그럼 2, 6, 12, 12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은밀하게 빨리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는 이제 좀 빨리 깎아야 되잖아요. 정보 비용. 그럼 우리가 땡기니까 아까 1 플러스 R의 N승.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0.2가 되니까 1.2로 나누게 되면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오리지널로 풀지 않고 야매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최근에 25회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123페이지 가시면 37번입니다. 37번은 이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37번을. 그래서 이제 풀어보겠는데. 자, 들어갑니다. 123페이지. 자, 1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37번. 차 안에서 땡겨라. 땡긴다. 그럼 차이를 볼게요.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8억 8천에서 6억 6천을 빼니까 2억 2천이잖아요. 안 생길 확률을 곱합니다. 자, 생기면은 40%고 안 생기면은 60%죠. 0.6을 곱하면 돼요. 우리가 2억 2천에서 0.6을 곱하면 1억 3,200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땡겨야죠. 자, 요구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럼 우리가 0.1이니까 1.1로 나누면 되죠. 나누기 1.1로 나누면 1200만 원이 떨어지네요. 딱.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 2천이 떨어지죠. 1억 2천. 1.1로 나누게 되니까. 그래서 1억 3,200을 나누기 1.1로 나누면 1억 2천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번 같은 거는 이제 예상 문제인데 차 안에서 땡긴다는 걸 가기 전에 자, 이거는 이제 어느 토지가 근처에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설 확률이 있다. 생기면 3,850. 안 생기면은 2,750인데 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아까는 생기면 40, 안 생기면 60이 되거든요. 만약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으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는 자체는 자, 이게 할당이라는 얘기거든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게 적중 대리가 좀 그런데 만약에 정보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면 만약에 제가 500원의 정보 가치를 얻기 위해서 100원을 들었다면 이 정보가 시장에 다 공개된 거예요. 그럼 누구나 그 정보를 살려고 하니까 정보에 대한 비용이 높아져서 500원짜리까지 간다는 건 할당이거든요. 그럼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은 걸 찍으시면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차 안에서 땡긴다는 걸 가지고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차이는 3,850에서 빼기 2,750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3,850에서 2,750을 빼게 되면은 1,100이 되거든요. 1,100에 이제 안 생길 확률이 50%니까 0.5니까 550이 되죠. 자, 이걸 이제 땡깁니다. 1 플러스 R의 N승. 1년이니까 2승이고, 자, 요거 수익률이 10%니까 0.2니까 1.1이니까 5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하시게 되면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의 여가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가 과정은 이제 제가 111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자, 여가 과정이라는 자체가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가 예전에 조금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좀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이제 보려고 안 고쳐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가 예전에는 이 시청이 안 들어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시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거 분리 위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여가 과정도 이제 4강에서 이제 마지막에 시장 파트의 마지막에 해드린다면, 자, 주택 시장의 여가 과정도 출제 빈도가 높아요. 주택 시장의 여가 과정. 그래서 과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새 주택이 반짝반짝 빛난다. 고가 주택이 돼서 이게 신규 주택, 우리가 고소득층입니다. 상위 계층이라고 하고요. 자, 금이 많이 갔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저가주택, 하위 계층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가 과정이 순환 과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면 다시 또 재개발되죠. 그럼 고가주택이 하위 계층으로, 상위 계층,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향 여가라고 하고요.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걸 상향 여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향 여가가 된다면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우리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가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14번의 문제는 일단 15회, 23회 때는 이제 처음에 발표된 게 4번으로 됐다가 이 시청이 누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소득의 증가를 정확하게 저소득층이 증가했다는 걸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소득층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보조를 해주게 되면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래야 맞지 않니?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시청을 받아들였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55번에 가시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1번. 상향이 됐다는 건 업이 된 거잖아요. 소득이 증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가주택 수요를 감소시키고 고가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저가주택 수요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논란이 되니까 이건 좀 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거는 일단은 4번에 이제 이 주거분리라는 자체가 이제 고소득과 저소득층에서 하향이 됐다는 자체는 얘가 지금 살고 있는데 계조선을 했는데 계량비에 넘어가면 많이 들어가면 계량 안 하겠죠. 얘가 이제 얘가 이제 떠나고 얘로 들어오거든요. 이질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간다는 게 침입이 된다. 불량주택은 저소득에 대한 문제지 시장 실패에 기인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넘기시면 논란이 됐던 게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의 소득 증가로 저가주택 감소가 하향 여가인데, 자, 이것도 소득이 누가 증가했냐를 명시를 해줬어야 돼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요거는 좀 깊게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깊게 가게 되면요. 자, 어떻습니까? 주택의 여가 과정에 대한 이론적 주거분리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주거분리는 이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더 우리가 자세히 5강에서 할 거니까 그때 더 자세히 해드리기도 하고요. 자, 1번이 들었어요. 우리가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하향 여가죠. 상향 여가가 아닙니다. 1번이 틀렸고요. 주거분리는 다음에 시간에 할 거지만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이 분리된다면 도시 전체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내에서 소득 계층에 따라 분화되는 거고, 친이가 천이 현상으로 인해서 주거 입지를 이제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어떤 층이 어떤 계층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특히 이질적인 요소니까 고소득층인데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걸 친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바뀌는 걸 천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으로. 공가가 생겨야 돼요. 공가라는 자체는 우리 필요공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가가 발생을 해야 주택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그만큼 또 비어 있어야 우리가 여가 과정이 또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가시고요. 우리가 오른쪽에 이제 주거분리라는 자체가 이제 작년 요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떴던 문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두 문제.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뭐 다 있으니까 효율적 시장은 뭐 우리가 문제를 그냥 풀어보는 방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 파트, 특히 이제 여가 현상 자체는 제가 좀 문제를 더 넣었거든요, 뒤에.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한번 좀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고, 5강 파트에는 18번서부터 우리가 주거분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장 파트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 특성에서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그 주택 시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문제를 아까 안 풀었죠. 그래서 주택 시장에 대한 문제,
104페이지에 대한 1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5강 때 또 뵙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